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150쪽 의무의 충돌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긴급피난을 공부했죠. 그래서 긴급피난과 관계된 게 의무의 충돌이거든요. 의무의 충돌은 법조문이 없습니다. 볼까요? 의무의 충돌.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A 의사가 있어요. A 의사가 있는데 환자 비남과 환자 시녀가 갑자기 생명위독 상태에 빠졌어요. 자, 의사는 환자 비남을 치료할 자기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 시녀를 치료할 또 다른 자기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둘 다 생명위독 상태에 빠졌는데 이 병원에는 인공 심폐장치가 한 대뿐이란 말이에요. 한 대란 말이에요. 큰일 났네. 누군가를 한 명 구하고 누구 한 명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환자 비남을 구하기 위해서 환자 시녀를 갖다가 방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자 시녀가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왜? 인공 심폐장치가 한 대뿐이어가지고 얘만 붙잡고 얘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의사는 자기가 안 붙잡으면 죽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작위한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러나 자, 의사는 동시에 두 개를 할 수 없거든요. 한 명을 구하고 다른 한 명이 죽었잖아요. 이거 긴급피난의 특수한 경우인 의무의 충돌이란 말이에요. 의무의 충돌. 그래서 위법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벌하지 않습니다. 무죄. 그래서 이런 게 의무의 충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본 것처럼 의무의 충돌은 요건 두 개 이상의 법적 의무가 충돌해야 돼요. 두 개 이상의 법적 의무. 도덕적, 윤리적 의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동시 이행이 불가능해야 돼요. 왜? 병원에 인공 심폐장치가 한 대뿐이야 돼요. 둘 다 못해. 동시 이행이 불가능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의무를 불행했단 말이에요. 즉, B를 구하고 환자 C가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다른 의무의 불이행. 이것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부작위한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긴급피난의 특수한 경우로서 의무의 충돌에 해당해가지고 위법성 조각돼서 무죄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무의 충돌의 종류 있잖아요. 종류. 어떤 게 있겠어요? 환자 B를 구할 자기 의무하고 환자 C를 구조할 자기 의무, 자기 배의 충돌. 이것이 오리지널 의무의 충돌입니다. 그러나 그냥 안 한 것, 부작위와 부작위 의무의 충돌. 이건 X죠. 이게 오리지널 의무의 충돌이고 부작위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부작위는 X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세 번째예요. 부작위 의무 대 자기 의무의 충돌. 부작위 의무 대 자기 의무의 충돌. 이거 인정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A는 있잖아요. 술을 먹었어요. 술이 만취됐단 말이에요. 만취돼가지고 집에 왔는데, 아들 B가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럼 아버지는 빨리 아들을 병원에 후송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기 의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술 먹었단 말이에요. 음주운전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 과속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 만약에 택시가 잡히면 문제인데 택시도 안 잡혀요. 빨리 병원에 아이를 옮겨야 되는데 아이를 구조할 자기 의무. 그렇지만 음주운전이라든지 과속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 이걸 이제 의무의 충돌을 볼 것인가? 아니면 긴급피난을 볼 것인가? 학설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리지널 의무의 충돌은 자기죠. 부작위는 X입니다. 부작위와 자기에 대해서는 학설들이 있었죠. 그러면 네 번째, 의무의 충돌의 효과. 그러면 의무의 충돌의 효과는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 자, 150쪽 봐요. 50쪽 보면 가로 3번.
의무의 충돌의 성조건 봤지요? 다음 페이지 가로 4번 의무의 충돌의 효과가 있죠. 효과가 있어요. 네 번째 이런 거지요. 상위 의무하고 하위 의무가 충돌한다. 상위 의무하고 하위 의무가 충돌한다. 즉 고가치 의무하고 높은 가치죠. 저가치 의무가 충돌한다. 그러면 당연히 상위 의무를 이행해야 의무에 충돌되지 하위 의무 이행하면 의무에 충돌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의사인데 A가 의사인데 환자가 있어요. 중환자와 경환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환자를 구조하는 바람에 경환자의 상처가 가했다. 이건 의무 충돌됩니다. 그럼 반대로 의사가 경환자를 치료하는 바람에 중환자의 상처가 가했다. 이건 의무에 충돌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상위 의무, 고가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하위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요. 의사가 원래는 상위 의무, 중환자를 구조해야 되는데 하위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 만약에 경환자가 자기 애인이야.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를 방치한 채 남을 구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기대 가능성이 없어요. 즉 하위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책임 조각 무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의 충돌은 그냥 이런 거다 라고 정도하면 넘기면 됩니다. 자, 넘겨볼까요? 교과서 154쪽 뭐가 있습니까? 자고행위가 있죠. 자고행위. 자, 이제 우리가 긴급避난의 특수한 경우인 의무의 충돌을 간략하게 검토해봤습니다. 그래, 의무의 충돌은 상위 의무, 고가치 의무를 이행해야지 하위 의무, 저가치 의무 이행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위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이럴 때는 의무의 충돌, 초법규적 책임조각세로서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조각돼서 무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154쪽. 자, 위법성 조각서유의 네 번째 거죠. 자고행위. 정당방위, 긴급避난, 의무의 충돌에 의해서 자고행위. 우리 형법 제23조입니다. 볼까요 한번?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 보존이 불가능하거나 청구권의 실행불능,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않는다고 했지. 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A가 오래간만에 인천공항에 갔단 말이에요. 자, 우선 A는 B한테 1억 원을 꽂았어요. A는 채권자예요. 채권자. B는 채무자란 말이에요. A가 B한테 1억을 꽂았는데 A가 오래간만에 인천공항에 갔는데 채무자 B가 A 돈 1억 원 떼먹고 해외로 이민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큰일 났네. 가면 못 잡잖아. 못 받잖아. 못 받아. 원래는 A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채무자 B를 상대로 법원에 소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채무자 B의 재산을 압류해서 어떻게 됩니까? 강제 집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그럴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일 났네. A는 할 수 없이 B를 체포한 다음에 감금했단 말이에요. 뭐? 감금했다고? 감금죄. 자, 감금죄의 구성 요건에다가 나쁘잖아요. 그러나 방금 봤죠? 법정 절차에서 돈 받기가 불가능하거나 받는다 하더라도 청구권의 실행불능,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 벌한다, 벌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돈 떼먹고 도망가는 놈 붙잡는 거, 이런 행위를 뭐라 한다? 자구행위라고 합니다. 자구행위. 그러면 자구행위는 주목. 어떤 겁니까? 부정대 정의관계예요. 부정대 정의관계니까 정당방위와 똑같고 긴급避난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후적 긴급행위예요. 정당방위나 긴급避난이 사전적 행위지만 옛날에 돈 꽂은 거 받아낸 거이기 때문에 사후적 긴급행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가 권력 대행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국가 기관을 통해서 받아야 되지만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 권력 대행이라고 했죠. 아무튼 이게 자구행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교과서 154쪽에 밑에 자구행위의 두 번째 성요건 있죠. 성요건. 그대로 보면 됩니다. 자, 법정 절차에 의해서 청구권 도움받기가 청구권 보존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법정 절차라는 것은 봤죠 방금 민사집행법상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같은 강제 집행 절차를 말하겠죠. 그래서 법정 절차의 청구권은 자, 재산권뿐만 아니라 즉 물건이라든지 채권 같은 재산권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이니까 특허권 같은 거 되죠. 상품권 되죠. 상표권 또는 친족법상 권리라든지 상속법상 권리도 된단 말이에요. 아, 재산권, 물건, 채권, 친족법상 권리, 상속법상 권리라든지 지적 재산권 이렇게 이 청구권, 법정 절차의 청구권인데 이 청구권은 조심, 자기의 청구입니다. 자기가 타인과 안 됩니다. 자구행위는 성이 자시여요. 자기 것만 되지 타인 거 안 됩니다. 만약에 주모 A가 C한테 1억 원을 차용해서 A가 C한테 1억 원을 빌렸단 말이에요. C가 A가 아니라 자 만약에 C가 B한테 1억 원을 빌렸단 말이에요. C는 A의 친구입니다. 친구예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C야. C가 B한테 1억 원을 빌렸는데 자 B가 A의 친구 C에 1억 원을 떼먹고 해외로 이민 가려고 해요. A가 친구를 위해서 A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은 자기 타인 다 됩니다. 그러나 자구행위는 자기 것만 되지 타인 것은 안 됩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타인 거 안 된다. 안 된다. 자기 것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떨까요? 자, A 여관 종업원은 B의 여관이란 말이에요. B의 여관인데 손님 C가 후불로 투숙했는데 아니 새벽에 여관비를 떼먹고 도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A가 붙잡아서 창고에 감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청구권, 여관비 청구권 누굽니까? 주인이잖아요. 주인. 종업원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혹시 자구행위 안 되지 않겠느냐? 자구행위는 방금 봤지만 자기 것만 됩니다. 타인 것 안 돼요. 그렇지만 여관 종업원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자예요? 여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자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자구행위가 가능하다. 자구행위. 세 번째, 자 항상 자구행위는 원상회복이 가능해야 돼요. 원상회복. 원위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원위치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A는 B가 CD 앞에서 자기의 전과 사실을 폭로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거? 명예훼손이잖아요. A가 그러면 B한테 이 자기의 전과 사실을 폭로한 B한테 자구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항상 자구행위는 말이지요. 원상회복이 가능해야 돼요. 만약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거 생명, 자유, 명예, 신용, 정조 같은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미 엎질러진 물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담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훼손된 명예 담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구행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교과서 154쪽 제일 밑에 있는 핵심 판례 자 나와 있죠. 전과 사실 폭로 사건 자구행위 안 됩니다. 전과 사실 폭로 사건 자구행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정 절차에서 청구권 보존이 불가능하거나 배웠죠 이제. 두 번째는 청구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예요. 청구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 자구행위도 부정대 정형관계입니다. 부정대 정형관계. 자구행위도 부정대 정형관계. 부당한 침해. 근데 문제는 봐봐요. 자, 지금 누구 집입니까? A의 집인데 B가 A의 시계를 훔쳐가지고 도주하는 거예요.
B는 뭡니까? 절도죠. 절도란 말이에요. A가 절도 피해자죠. 자, B가 A의 시계를 훔쳐서 도망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목. 시계 주인 A가 도둑 넣은 B를 추적해서 시계를 탈환했단 말이에요. 시계 탈환한 거. 이건 뭡니까? 정당방위다. 정당방위입니다. 자, 시계 빼앗는 건 정당방위요. 두 번째 볼까요? 아니, 그런데 B가 도둑 넣은 B가 시계를 버리고 도망가. 그래서 A는 끝까지 추적해서 체포했습니다. 체포를 강조했다. 도주한 B를 체포했다. 체포. 사인의 현행범 체포행위. 이건 뭡니까? 정당행위입니다. 정당행위. 아, 바로 시계를 빼앗는 탈환한 것은 정당방위고 체포하는 것은 정당행위입니다. 행위. 놓쳤어요. 놓친 후 다음날 버스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시계를 탈환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뭡니까? 자구행위라고. 자구행위. 고민할 수 있겠죠? 바로 쫓아가서 시계 탈환한 것은 정당방위고 체포를 강조한 것은 뭐야? 정당행위고 놓치고 나서 다음날 이게 바로 뭡니까? 자구행위입니다. 아무튼 자, 법정 절차에 의해서 청구권 보존이 불가능하거나 자, 두 번째 뭐였습니까? 청구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죠. 부당한. 그래서 자, 절도 피해자가 바로 쫓아가서 물건을 탈환한 것은 정당방위지만 다음날 버스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이건 뭡니까? 자구행위라고 그랬죠. 자구행위. 아무튼 자, 청구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 세 번째는 방해하기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방해하기 아니라 자, 청구권의 실행불능.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라든지 실행곤란을 피하기 하는 행위요. 피하기 하는 행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청구권의 실행불능, 실행곤란을 피하기 하는 행위. 만약에 있잖아요. 충분한 인적 담보라든지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 이럴 때는 자구행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요. A가 B한테 자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채무자 B의 집에 A의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단 말이에요. 얘가 돈 안 갚으면 이 집 넘기면 되잖아요. 이렇게 저당권,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만약에 채무자 B를 위해서 CDE가 보증서 써요. 보증. 충분한 인적 담보. 얘가 안 갚으면 A를 대신 갚는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자구행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자구행위는 자구의사가 있어야 돼요. 자구의사가 뭡니까? 주관적 정당한 요소지요. 만약에 자구의사가 없다. 아까 봤던 거 우연자구행위. 우연자구행위는 불능미수입니다. 그러면서 자구행위로 나아가는데 조심할 것은 자구행위는 청구권을 지키는 것만 돼. 청구권을 지키는 거. 보존하는 것만 돼. 보존하는 행위. 즉 이것만 되지 직접 실현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구행위는 청구권을 보존, 지키는 행위만 되지 직접 청구권을 실현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무슨 말일까? 청구권을 보존하는 거. 자, 만약에 볼까요? 석고상 사건이라고. 석고상 사건. 나는 있잖아. A는 B의 화랑에 석고상하고 미술용품을 외상으로 납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B가 부도가 나가지고 화랑물을 폐시한 채 도망가 버렸어요. 큰일 났네. 내가 외상으로 납품한 석고상과 미술용품을 떼먹은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몰래 세톱을 줬더라고 들어가서 내가 외상으로 납품한 석고상과 미술용품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구행위는 청구권을 지키는 것만 된단 말이에요. 직접 실현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조만 됩니다. 실현 안 돼요, 실현. 자, 또 하나 할까요? 소유권 분쟁 건조물 침입 사건이라고 했어요. 소유권 분쟁. 지금 A와 B가 서로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리인 C가 있어요. 관리인 C가 있는데 A가 함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관리인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관리인이 있는데 이거 자국이 안 됩니다. 또는 만약에 세 번째 부산 방면 도주 사건이라고 했어요. 부산 방면 도주 사건. A는 B한테 3천만 원을 빌렸는데 B가 자기의 유래 재산을 몰래 팔고 부산 방면으로 도주한다는 정보를 캐치했어요. 내가 B가
B하고 C가 잔금 치는 현장을 습격해서 그 돈을 강제로 뺏어냈단 말이에요. 받아냈단 말이에요. 방금 말했지만 자구행위는 청구권을 지키는 것만 됩니다. 직접 액션 실현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156쪽 펴봐요. 교과서 156쪽. 거기 핵심 판례 있죠. 핵심 판례. 바로 이거 150쪽의 핵심 판례. 이게 뭡니까? 따라서 할까요? 석고상 사건입니다. 석고상 사건.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박스의 핵심 판례 1번. 소유권, 분쟁, 건조물 침입 사건이죠. 자구행위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자구행위는 이런 거고, 자, 다음에 네 번째구나. 상당한 이유. 이 상당한 이유는 있잖아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공통점이죠. 아까 봤죠? 정당방위도 상당한 이유, 긴급피난도 상당한 이유, 자구행위도 상당한 이유,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보충성, 자구행위는 보충성, 자, 필요하지요? 보충성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균형성은 필요 없어요. 왜? 부정대 정의관계니까. 그렇지만 사회 윤리적 적합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리할까요? 법정 절차에서 돈 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청구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거나, 청구권에 대한 실행불능,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자구행위로서 이법성 조각돼서 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자구행위에서 그래서 보는데 우리가 아까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정당방위하고 긴급피난은 과잉방위, 과잉피난, 불가벌적 과잉방위, 불가벌적 과잉피난이 있어요. 아까 봤죠? 불가벌적 나오면 야간에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당. 그러니까 불가벌적 과잉방위, 불가벌적 과잉피난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구행위는 그냥 과잉 자구행위만 있지 불가벌적 과잉 자구행위 없습니다. 조심. 따라서 할까요? 불가벌적 과잉 자구행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자구행위를 인정한 판례 없습니다. 자, 무조건 여러분들은 자구행위 나오죠? 자구행위 판례 없다.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만 딱 하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딸기, 따라서 할까요? 딸기, 사과, 묘목, 고사, 말라주는 사건. 딸기인데 딸기하고 사과, 묘목, 고사, 말라 죽은 사건인데 나는 있잖아요. 딸기, 사과, 묘목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비료 회사에서 비료를 공급받아가지고 딸기, 사과, 묘목을 키우고 있는데 아니 비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 딸기, 사과, 묘목이 전부 다 말라 죽었단 말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비료 공장 가서 응접실에 탁자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쉬라는 듯한 태도를 취한단 말이에요. 이거 자구행위로 볼 수 있고 또는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정당행위로 볼 수 있어요. 이 판례 빼놓고는 자구행위를 인정한 판례 없다. 그래서 딸기 사망명령 나면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 무죄가 됩니다. 공할자 안 됩니다. 나머지죠. 석고상 부산방면 도주 여기죠? 석고상 부산방면 도주 소유권 문제 건조물 침입 사건 정과서의 폭로 사건 다 자구행위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구행위에서는 여러분 생각 돈 떼먹고 도망가고 붙잡는 거 자구행위구나. 그리고 불가벌적 과잉 자구행위 없구나. 그리고 자구행위를 인정한 판례 없다. 있는 거 딱 하나 있다. 딸기, 사과, 묘목, 고사 사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구행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당 행위로 볼 것인가 학설들이 있다. 라는 정도만 알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과서 159쪽 봅시다. 교과서 159쪽. 자, 교과서 159쪽. 피해자의 승낙이죠. 피해자의 승낙. 피승. 피해자의 승낙.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피해자의 승낙을 검토하겠죠. 지금 계속 우리가 위법성 조각서를 보이고 있는데 정당방위, 긴급피난, 의무의 충돌, 자구행위여서 우리가 드디어 또 이제 피해자의 승낙 배우고 있죠. 24조죠. 자, 볼까요 한번? 피해자의 승낙입니다.
형법 제24조죠.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서 법익을 훼손하는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A가 길을 가고 있는데 B가 그럴 거야. B가 A한테 그럴 거야. 제발 때려주세요. 그래. 제발 때려달라고 그래. 제발 때려줘요. A는 B를 실컷 폭행했어요. 폭행! 형법 제260조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사람을 때리는 건 나빠요. 나쁘단 말이에요. 사람을 때리는 건 나쁘단 말이에요.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나 왜 그랬어요? B가 승낙했잖아요. 피해자가 승낙했다면 피해자의 승낙. 그래서 피해자 승낙은 위법성을 없앤단 말이에요. 왜? 법률 정책설, 법률 정책적 입장에서. 그래서 무죄가 된단 말이에요. 폭행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폭행에 대해 승낙했는데 이 B가 심신상실자, 정신병자다. 얘는 승낙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승낙 능력 없어요. 승낙 능력이 없으니까 이것은 피해자 승낙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 B가 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죽여줘요. 생명은 개인이 처분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피해자 승낙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행 같은 것만 되고 뭐 생명, 살인 같은 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아무튼 피해자 승낙은 아무리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서 내가 폭행을 했다, 법익을 침해했다 하더라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사해상규에 위반하지 않으면 피해자 승낙 인정돼서 위법성 정확돼서 무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승낙 오케이죠. 오케이. 피해자 승낙과 두 번째 구별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구별 개념. 그렇구나. 피해자 승낙과 구별할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양해가 있어요. 따라서 양해. 앞에 배웠지만 양해는 아예 있잖아요. 구성요건 해당성이 배제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피해자의 승낙은 뭡니까? 위법성 조각이잖아요. 위법성 조각. 그런데 양해는 아예 구성요건 해당성 배제예요. 내가 B의 집에 주거 치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B가 사전에 들어와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B에 대해서 절도하려고 스마트폰 가져왔는데 B가 사전에 너 가져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전동의 이걸 우리 뭐라 합니까? 양해요. 지금 피해자 승낙은 뭡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양해는 아예 처음부터 아예 구성요건에 해당해서 배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이죠. 어떤 게 양해가 됐습니까? 절도에 대한 사전동의, 주거침해에 대한 사전동의죠. 우리 판례 있잖아요. 외울까요? 첫 번째 가루 공갈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가루 공갈 사건. A가 B한테 야 B야 너 나한테 카드 안 주면 부산 깡패에 동원해서 가루를 만들겠다. 양해입니다. 그래서 포괄해서 공갈죄 하나만 되고 따로 절도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가루 공갈. 그리고 또 하나 기둥서방 사건이요. A남은 호스테스 비녀와 동거 중인데 비녀가 보는 자리에서 여관에서 호스테스의 지갑에 동거를 간단 말이에요. 양해입니다. 양해. 다음에 또 하나일까요? 밍크 절도 사건이요. 밍크 절도 사건. A는 P가 기르고 있는 밍크 중에서 48마리가 자기 밍크가 아니도 속여서 받았단 말이에요. 이들이 양해란 말이에요. 양해. 그래서 양해에 대해서 판례가 인정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학설들이지만 양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양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몇 조? 161조 펴봐요. 교과서 161조. 거기 뭐가 있습니까? 핵심 판례가 있죠. 1번 따라서 할까요? 기둥 도망 사건이고 2번이 바로 밍크 절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양해가 돼가지고 절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루 공갈 사건도 마찬가지로 공갈죄라면 되지 절도죄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다시 교과서 160쪽 표를 봅시다. 표. 양해 받는데 두 번째 피해자의 승낙이 구성요건을 바꾸는 거 있어요. 피해자의 승낙이 구성요건을 바꾸는 거. 즉 법조문을 바꾼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부동이 낙태돼서 부동이 낙태. 임산부가 오케이 해서 동이 낙태죄. 부동이 낙태돼서 동이 낙태죄. 승낙이 바뀌죠? 승낙. 자, 타인 소유 일반 건설 방화죄에서 우리 집 불태우죠? 뭐가 됩니까? 자기 소유 일반 건설 방화죄. 자, 보통 살인죄 죽여줘! 촉탁 승낙 살인죄. 이렇게 피해자의 승낙이 법조문을 바꾸는 거. 교과서 160쪽의 세 번째 박스죠. 세 번째 칸이죠. 피해자의 동의가 형의 감경사에 대해서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에 세 번째, 피해자의 승낙이 전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어요. 아무리 피해자가 승낙했어도 범죄가 된단 말이에요.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미성년자 의제 강간추행입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추행. 내가 13살, 13세 미만자, 12살짜리 동의에 둬서 간음했단 말이야. 아무리 12살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12살짜리는 성에 대한 가치 판단력이 없단 말이에요. 뭐가 된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추행죄가 되겠죠. 내가 교도관이 교도소에 가감된 30세 성년의 부녀에 승낙되어서 간음했단 말이에요. 교도소에 가감된 피구금 부녀 간음죄란 말이에요. 이거 마찬가지로 아무리 승낙했어도 교도소에 감금된 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자 승낙 필요 없습니다. 양해 안 돼요. 이에 대해서 네 번째 우리가 배운 거죠. 피해자가 승낙한 것 위법성 조각이죠. 폭행은 무조건. 폭행은 무조건. 자, 폭행은 무조건. 그래서 위법성 또 상해는 사해. 상규에 위반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양해하고 구성요건을 바꾸는 거. 부동의 낙태에서 동의 낙태돼. 타인 소유, 일반 거짓말죄에서 자기 소유. 보통 살인에서 죽여줘. 촉승살, 촉탁살 이렇게 범죄 성립의 영역. 아무리 피해자 승낙했어도 범죄 성립하는 거. 그리고 위법성 조각. 우리가 배운 거 요거죠? 요거. 그래서 교과서 맺죠? 161쪽 보면 이제 드디어 나오죠? 피해자의 승낙 나오죠.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피해자의 승낙의 성요건부터 하나씩 봐야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피해자의 승낙과 구별되는 개념. 첫 번째 양해. 아예 피해자가 승낙하면 법조문 바꾸는 거. 아예 피해자가 승낙했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거. 이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자, 네 번째 피해자 승낙의 성립요건입니다. 성립요건. 지금부터 피해자 승낙의 성립요건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봐야겠죠. 자, 세 번째 성립요건. 자, 피해자의 승낙이 성립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될 것인가? 우리 그대로 처분할 순자의 승낙에 의해서 승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처분 능력이 있어요. 법익에 대한 처분 능력이 있어요. 처분 능력. 그리고 승낙 오케이죠. 오케이 승낙인데 승낙은 먼저 첫 번째 승낙 능력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할까요? 승낙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승낙 능력이 없다. 유명한 판례 하나 있죠. 자, A녀는 남편 B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7살짜리, 5살짜리가 2명 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우유값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A녀는 7살 먹은 아이 B하고 5살 먹은 아이 C한테 엄마가 못 낳아서 미안하다. 일명 그래서 엄모미 사건이라고. 엄모미 사건. 엄마가 못 낳아서 미안하다. 그래서 B씨와 우리 같이 한강물에 빠져서 아빠가 있는 한라로 가자. 그래서 B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강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다 나간 애가 A를 구자는 바람에 B씨가 사망했어요. 아무리 B씨가 우리 같이 구자 승낙했지만 7살짜리하고 5살짜리는 죽음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승낙 능력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보통 살인죄가 되고요.
만약에 승낙 능력이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촉탁 승낙 사제가 되겠지만 승낙 능력 없으면 보통 살인죄, 유명한 엄몸미 사건이죠. 그래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승낙은 진의에 의한 유효한 승낙이에요. 유효한 승낙. 유효한 승낙이 돼. 그러니까 진의에 의한 유효한 승낙이 돼요. 그래서 하자, 흠 있는 승낙, 하자, 사기라든지 강박이라든지 착오에 의한 승낙, 이것은 피해자의 승낙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진의에 의한 유효한 승낙이라든지 사기, 강박, 착오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따라서 할까요? 부산 초원복집사건이라고 해요. 부산 초원. 부산에 있는 초원복집에서 자, 부산에 있는 기관장들,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부산경찰청장, 경남경찰청장, 부산 담당 국정원 청장, 이런 식으로 기관장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불법 선거운동 모임을 한다는 정보를 캐치한 야당 당원이 도청기를 설치하고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나 초원복집 주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섭시고 있단 말이에요. 도청기를 설치하고 들어갔으면 승낙할 리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유효한 승낙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할까요? 부산 초원복집 사건, 이거 유효한 승낙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주거침입죄가 됐죠. 주거침입죄. 또 하나 자궁적출사건이라고 해서 자궁적출사건. 산부인과 의사는 오진해가지고 자궁 외 임신을 자궁에 악성 종양이 있다. 지금 당장 적출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임산부가 승낙했어요. 나중에 자궁을 다 들여내고 보니까 뭐였습니까? 자궁 임신이었단 말이에요. 의사가 제대로 승낙했으면 승낙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유효한 승낙 아닙니다. 업무상 과실 지탄죄가 되겠죠. 이런 거. 그러면서 승낙은 자, 진의에 의한 유효한 승낙입니다. 사기가 강박 착오 안 되죠. 그러면 승낙에 수단 방법 제한 없어요. 승낙에 수단 방법 제한 없는데 문제는 명시적으로 하든지 묵시적으로 하래요. 자, 계주 업무 대행 사건입니다. 계주 따라서 할까요? 계주 업무 대행 사건. 내가 항상 말하지만 기본 판례, 우리 기본 판례 나올 때마다 외워야 됩니다. 계주 업무 대행 사건. 내가 B한테 돈을 10억을 꿔줬단 말이에요. B가 내 돈 가지고 걔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B가 제대로 걔를 운영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이자도 못 주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채무자 B를 배제한 채 내가 직접 걔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채무자 B는 나한테 돈 꿔주고 못 갖고 있으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따라서 할까요? 묵시적 승낙입니다. 그래서 묵시적 승낙은 승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방해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업무방해죄 안 돼요. 그래서 승낙은 명시, 묵시 가능하지만 묵시적 승낙, 계주 업무대행 사건 승낙 인정한단 말이에요. 업무방해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계속 볼까요? 처분할 순자의 승낙 배우고 있습니다. 승낙의 시기. 네 번째, 승낙의 시기. 승낙은 언제 할 것인가? 미리 하는 거, 사전에 할 수 있죠. 사전에 행위시에. 그러나 기수 이후에 오케이는 이렇게 사전에 하거나 행위시에 하는데 이 사후에 승낙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A가 봐봐요. A가 B의 집에 가서 지갑을 절취해 나왔습니다. 지갑을 A가 B의 집에서 지갑을 절취해 나오던 중에 문 앞에서 주인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주인이 도둑놈을 보니까 행색이 초라하고 병색이 완연하단 말이에요. 너 가져! 기수유예 승낙된다 안 됩니다. 이건 알겠죠? 항상 승낙은 사전에 행위시 해야 되지. 사후 승낙 안 됩니다. 사후 승낙 안 된다. 사후 승낙 안 됩니다. 최소한 행위시 해야 됩니다. 행위시에. 그래서 승낙의 시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또 승낙은 사전에 했어도 나중에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봤죠?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서. 두 번째, 법익을 훼손했어요. 법익 훼손행위입니다. 법익 훼손행위.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되겠죠? 법익 훼손행위.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란 말이에요. 처분할 수 있는 승낙 OK에서 법익을 훼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봤죠? 폭행을 했어요. 자, 일단 교과서 몇 쪽 볼까요? 162쪽 볼까요? 교과서 162쪽. 거기 핵심 판례 2번 봐요. 여호와 증인 수혈 거부 사건 나옵니다. 자, 여호와 증인 수혈 거부 사건, 이거 피해자 승낙 인정해줘야 돼.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주침은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환자의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준용하는 방법하고, 이것은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핵심 판례 1번 봐요. 163쪽 1번이 바로 유명한 자궁 적출 사건입니다. 자궁 적출 사건. 자, 자궁 적출 사건. 그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교과서 164쪽 볼까요? 그 밑에 있는 핵심 판례 추천하죠. 승인 묵인한 사실. 따라서 할까요? 계주 업무 대행 사건. 묵시적 승낙도 가능하다고 했죠. 계주 업무 대행 사건, 묵시적 승낙. 그래서 아무튼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서 법익을 훼손하는데, 이 법익은 개인적 법익에서 처분 가능한 법이에요. 처분. 만약에 사회적 법이 국가적 법이 안 됩니다. A는 B의 승낙을 넣어서 무고했어요. B의 승낙. B가 그런 거야. 제발 좀 나를 모함해줘. 그래서 A가 경찰한테 B를 범인으로 신고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승낙 무고입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승낙했어도 무고죄는 국가적 법이지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성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승낙 무고도 무고죄입니다. 자, 세 번째,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서. 다음에 법익을 훼손했단 말이에요. 법익을 훼손했는데, 세 번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돼. 따라서 할까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까? 만약에 있잖아요. 내가 의사인데, 자, 환자 B가 병역을 회피하려고 이빨 다 뽑아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너는 손목을 절단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병역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피해자가 승낙했어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병역 회피 사건. 두 번째, 자, 이렇게 법률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해놓고, 자, 상해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험법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상해보험 사건, 상해보험에 가입해놓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상해해달라고 하는 거. 이것도 전부 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네 번째. 자, 마지막, 사해상규에 위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사해상규란 뭘까?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감이란 말이에요. 우리 국민의 건전 도의감 상식이 안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피해자 승낙 인정에서 이법성 조항돼서 무죄란 말이에요. 다시 볼까요? 처분할 수 있는 자가 승낙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항상 승낙 능력, 처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익을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상규,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감이 발휘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피해자 승낙 인정돼서 이법성 조항돼서 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피해자 승낙은 처분할 수 있는 자가 오케이 승낙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설사 법익을 내가 폭행했어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 상해보험 또는 병역법 없을 때, 또 사회 상식에 벗어나지 않아야 돼. 이럴 때 피해자 승낙으로서 이법성 조항돼서 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